지난 주말에 쓰다 만찬 얘기하고 있었는데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비슷한 걸로 연관돼 있는 거죠. 예. 이 의대 정원 요 문제 요거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또 하나의 안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의제 제한 두지 않는다. 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든 뭐 대통령 사과 문제든 저 책임자 문책 문제든 의제 제한 두지 않을 테니까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요거거든요. 김영남 전 의원 어제 한동훈 대표의 이 제안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워낙 다급하고 그 중차대한 순간이니까 마구 이제 다 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라고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대통령 사과나 지금 그 쟁점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차관 뭐 내지는 장관의 경질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여당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 본인 권한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시 입학 접수를 이미 하고 있는데 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재논의한다. 근데 과연 그거를 의료계 쪽에서 믿어줄까가 관건이죠. 이미 입시 요강이 다 발표가 됐고 정원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게 물론 뭐 여당 대표가 그 입장을 더 넓힌 거는 맞습니다만 의료계에서 그걸 그 가능성을 믿어줄까? 대통령이 아니고 여당 대표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관건이겠죠. 이 부분 조금 이제 뭐 정확한 워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본인 입으로 앞으로 여야 의정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은 2025년도 입시 요강도 변경 및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간 게 아니고 기자께서 25년도도 어쨌든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어떤 식의 전제 조건도 이게 그럴 만큼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다. 이런 답변을 낸 거고 또 하나는 25년 그런 정원 백지화나 장차관 경질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라고 보면 될까요? 그랬더니 여기서 답변도 이거예요. 모여서 무슨 이야기들 못 하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25년도 의대 정원 되돌릴 수 있죠. 이게 아니고. 계획신당의 김용남 의원께서 어제도 모 방송에 대려 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입시 요강을 지금 와서 변경해가지고 수정하면 수험생들 그 엄청난 혼란을 이 국가적으로 이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 입장도 2025년도 입시 요강의 변경 및 수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진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야 의정 이 협의체의 절실함은 절박함은 특히 한동훈 당대표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절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 모여서 우리가 이 해법을 찾자 이런 이야기지. 이걸 2025년도도 뭐 그냥 백지화해가고 다시 시작한다. 이거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수시 접수받고 있는데 더 이상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려고. 근데 백지화까지는 아니어도 논의할 수 있다. 저는 한동훈 대표의 말은 맞다고 봐요. 논의할 수 있다고. 지금 의대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2025년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그건 안 돼라고 하면 어차피 안 됩니다. 지금 당연히 의사단체들도 너무 환자들을 버렸다는 걸 비난받을 수 있지만 여러 단체가 있고 개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감이 의사들은 덜해요. 그래서 어쨌든 광고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광고 듣고 3분에서 마저 드릴게요. 박 실장. 저 마저 해주세요. 어제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제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건 쉽지 않은 게 상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이 워낙 고집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계속 테이블이라도 앉게 하기 위해서는 예. 이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가야 돼요. 이것도 얘기 안 하면 예. 테이블에 아예 안 앉습니다. 일단 예. 앉아서 얘기를 해봐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도 돼요. 서로 간에. 제가 제안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시 모집은 시작됐지만 정시는 뒤에 하잖아요. 예. 정시 인원이 약 1,500명 됩니다. 늘어난 정원수랑 비례해요. 정시에서 약간만 줄여도 상징적으로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시는 점수 내고 받고 나서 이제 원서 넣는 거니까. 예, 맞겠구나. 그러니까 정시 때 조금 줄여도 자 우리가 성의를 보였어라는 것만 하고 다른 걸 좀 더 의사 단체들의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도 예.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크게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 국민들의 응급실 대란 또 수술실도 안 돌죠. 암 환자 수술이 8천 건이 줄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예. 전년 대비해서. 예. 이거는 사람들 목숨이 8천 명이 좀 더 위험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이제 예.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다음에 시험 삼아 수능을 볼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근데 그것보다도 수험생들의 그런 혼란보다도 이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양해를 구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해결되면 제일 좋은데 해결되면 공이 용산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공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이제 중재안 내면서 이제 물꼬가 튀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면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이 의료 대란을 해결했다는 이 훈장, 예? 이거를 달게 해줄까라는 정부적으로 괜한 걱정이에요. 한동훈 소방수의 역할이 예. 이번에 이제 사실상 이재명 당 대표와 여야 이제 대표회담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두 분의 이해관계가 좀 맞는 부분이 많아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집권당 보수 정당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원탑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자는 예. 그런 배경도 있어요. 분명히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어정 뭐 이런 갈등이라든지 민생 여러 가지 경제 해난 관련한 그래서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뭐 포용심과 배려 이런 걸 쭉 넉넉하게 지금 보여주면은 지금까지의 날선 어떤 그런 뭐 이미지에서 상당히 이미지 개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할 수 있는 완전한 이제 요건과 조건을 다 갖추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요구하면은 피할 길이 없어요. 막 그런 측면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어정 갈등 부분은 사실상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저 아주 정확한 양반인데 요 근래 분위기는 여야 어정 협의체 본인의 정치적 모든 것을 지금 다 거는 분위기예요. 이걸 이제 일정 부분 사장 용산에서도 뒷받침을 해주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본복지부 특히 긴밀한 협의가 이제 밑에서는 물 밑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는지 좀 점검해봐야죠.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뭔가 막히면 정부가 이거 민심의 최전선에는 여당 쪽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탈출구를 찾는 것들도 있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여당의 어떤 건의를 받아들여다 대통령의 정책도 변화하고 뭐 이런 게 있고 차기 주자를 좀 키워주는 그런 것도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그런 룸을 열어줄까? 근데 그런 룸을 안 열어주거나 아니면 공이 한동훈 대표에게 돌아가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도록 어떤 용산에서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번에 대통령실 만찬 패싱과 더불어 한동훈 대표를 정치적으로 계속 대통령실이 도와주는 거죠. 오히려 맞으면서 큰다 뭐.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냥 앉아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땡큐죠. 완전히. 안 그래도 지금 어떠한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라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야만 정치적인 성공을
도모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앞서서 그렇게 해준다? 예. 아유, 그거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해결이 돼야 되죠. 제일 좋은 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국민들이 제일 피해 보는 건데 정치적으로만 보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용산은 손해고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손해 볼 거 없다. 이런. 한동훈 대표는 그렇죠.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고 다만 여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중요 이슈에 대해서 중요 현안 민생에 관해서 본인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왜 있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 해결에 직을 거는 게 제가 자꾸 직 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본인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한데 지금에는 사실 더 큰 거는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문제 해결이잖아요. 왜냐하면 국민 목숨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서는 고난도 스킬이 필요해요. 본인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 문제 해결하는 자리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처럼 페이스북에 그냥 올려서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했는데도 그런 건 사실 미숙한 행동이에요. 어차피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식구가 아닙니다. 밥 먹을 때 안 불렀잖아요.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야 식구예요. 식구? 식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대표도 이미 이전에 밥 안 먹겠다고 했어요. 식구가 아니에요, 둘은. 그래서 이건 국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너무 강하게 나가면은 해결이 오히려 안 됩니다. 본인은 자리만 계속 만들어줘도 국민들은 다 알아요. 너무 참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요건 본인을 드러내는 것은 조금 참고 자리를 계속 물밑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의료계와의 물밑에서 대화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 자리를 만들고 대통령실에 강한 메시지 대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리더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해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럼 리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실질적인 해결은 대통령이 믿는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이 식구들을 간접적으로 설득하는 방향을 좀 하고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여러 명이 있겠는데 뭐 여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기타 등등 A, B, C, D가 있을 수가 있죠. A, B, C 얘기하면 제가 혼날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드러나지 않고 저는 이제 그걸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고난도 스킬을 좀 써야 된다. 약간 참으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게 또 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열리잖아요 이제. 아직 뭐 최종 초본 난 건 아닌데 얼마 전에 대통령실발 보도로 그런 보도 있었어요. 아마 이것도 명품백 사건이 거의 이제 종결이 다 됐으니 앞으로 공개활동 폭을 늘리겠다. 그리고 지난 설날에 등장하지 않았던 추석 대국민 인사 메시지 영상에 등장할 거다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어제 김건희 여사가 추석 대국민 인사 영상 촬영을 마치고 어제 한강 순환구조대 한강 경찰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가 자살 예방의 날이었대요. 그래서 순환구조대와 한강 경찰대 등을 방문해서 피자와 치킨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지금 유튜브에 지금 사진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 저녁에 이제 한강 순환구조대와 경찰대 방문해가지고 격려하는 그런 사진. 안경을 쓰고 바지와 셔츠를 입고 이제 방문하는 사진이고 지금 여기 치킨가 있고 피자가 있네요. 맛있겠다. 자, 어제 여사가 했다는 얘기도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를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 현장에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자, 의원님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거예요. 명품백 사건이 법적으로 종결이 되면서 돼가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타이밍, 방식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안에서 내조만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하고 본인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늘려서라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뒷받침을 조금이라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특히 이 9월이 말이에요. 9월은 사실상 국회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조금 전에 대표 이야기도 했지만 한동훈 대표로서는 원외 당 대표로서의 그 입지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봐요. 나는 이재명 대표 요즘 민주당 선수들 상당히 정치 기술자들이 참 노련한 게
이재명 대표가 정당 대표 연설을 본인이 안 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뭐 상대 당에 대한 일정 부분 그런 것도 보면서 자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들도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이제 여러모로 좀 이 집권당으로서 힘드니까 좀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제 대통령의 손길이 가야 될 곳이 많은데 그걸 놓친 측면이 많으니까 뭐 영부인으로서도 자신이 최소한의 역할과 도리를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 분석대로라면 김건희 여사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안 좋고 당도 안 좋으니까 내가 여기서 나서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도 오르고 당 지지율도 오르고 정권 재창출 가능성 높아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다. 지지율 오르고 뭐 정권 재창출 거기까지 깊게 뭐 나갈 사안은 어쨌든 도움이 아니고 될 거다라고. 다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 이 기반이 지지율이 너무 지금 현재 힘드니까 나래도 나서면 도움이 될 거다. 내조하고 있는 뭐 대통령 안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 그런 정도로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원인 중에 큰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내조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국민적 의구심 때문이기도 한데 이게 공개 활동을 넓히는 게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영부인의 공개 활동 그 재개가 3일 천하도 아니고 2일 천하에 그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왜요? 바로 내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에요. 근데 관점은 뭐 거기 주범이 뭐 형이 어떻게 막 되고 이거보다 관심은 뭐냐? 거기에 전주 역할을 했던 조모 씨에 대해서 주가 조작의 방조범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단 말이죠. 근데 방조범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될 거냐가 최대 관심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죄가 나오면 김건희 여사도 이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좀 족쇄가 좀 풀리는 건데.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전주에 대해서 방조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한층 사법적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공소장 변경 자체가 재판부의 권고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심에서는 공동 정범으로 기소됐다가 그 전주가 무죄 선고가 된 거예요. 재판부가 요구한 거였구나. 근데 항소심 재판부가 아니 이게 공동 정범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방조범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권고를 해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 적극적으로 방조범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되면 글쎄요. 영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에 어제 촬영을 끝냈다는 동영상을 상영을 한다? 촬영까지는 가능했습니다만 상영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야당의 공세가 내일 만약에 방조범 돈 빌려줄 소위 말하는 쩐주 그 사람이 주가 조작에 방조범 유죄가 나오면 야당의 공세가 세질 거고 당연하죠. 개혁신당도 아니 방조범으로라도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슷한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 당장 그렇게 나올 텐데요. 일단 박 실장 어떻게 봅니까? 김건희 여사 보면 사진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시간이 어스름 사진이 가장 잘 나온다는 그 시간에 찍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뭐 각도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고 모 신문은 죄송합니다. 모 신문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꺽쇠, 화보,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순찰 땡땡땡 그 뒤에 꺽쇠를 아예 화보라고 여러 사진을 올렸어요. 저는 이 언론이 가장 본질을 꿰뚫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화보가 나왔죠. 여러 사진들이 정말 물론 제가 뭐 조명을 설치했느니 어쨌느니 모르니까 그런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시점에 적절한 모습이냐. 추석 인사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여사는 자중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디올백 문제 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고 그다음에 검찰의 불기소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까지 얼마나 정쟁이 됐습니까? 그런데 여사가 당당하게 한 언론이 꺽쇠 화보로 부를 정도로 물론 이런 활동들은 좋지만 하려면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당당하게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의도고 메시지라고 보는데 난 당당해라는 메시지라고 보는데 저는 이거는 부적절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여사가 선거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와는 전혀 다른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논란이 되는데 자중이 없어요. 아니 의원님 앞서 네. 이제 고민정 의원이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비슷한 질문을 했더니 죄송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 참모들의 정무 감각에 대한 거 이렇게 지금 공개 행보하고 사진 공개하는 게 여사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 거냐 본인이 봤을 때는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저 도이치모터스부터 특검법 다 정리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왜 하지?라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의 추석을 앞두고 소외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좀 아우르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뭐 이런 뭐 인식보다는 좀 뭐 조롱하고 희화하는 어떤 그런 언론식의 판단은 좀 전 이건 좀 너무 가혹하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역할이 제한적이었고 또 많은 또 때로는 비판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추석 민심을 앞두고 있는 추석 밥상을 앞두고 있는 차원에서 멀쩡한 대통령 또 부인이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도 그것도 문제잖아요. 하긴 또 그것도 그렇네. 영상에 설날에는 뭐 안 나왔는데 뭐 그거야 뭐 저 그때 뭐 좀 통선 앞두고 특수 상황이라고 하지만 뭐 지금 추석 영상에도 또 대통령이 또 직원들랑 같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영상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대통령 혼자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따뜻한 한가위입니다. 이거 할 수도 없고. 예. 아니 어느 정도는 여사가 또 등장해서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사진 한 장이 의미하는 게 아주 그 뜻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진으로 뭐 퓰리처상 받는 맞아요. 사진 기자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정부 초기부터 해서 배포하는 사진들을 보면 대통령이 초점의 중심이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일단 꽤 많은 것보다 너무 많아요. 일단 김영남 전 의원의 주관적 해석이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보기엔 주관적이에요. 아니 이게 이 사진의 중심이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이고 영부인에게 이 카메라의 초점이 맞춰진 사진으로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진들이 뜻하는 게 정말 권력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약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사진이 제가 앞서 꺽쇠 모 언론의 화보라고 나왔댔잖아요. 그것도 그 언론에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 언론이 그렇게 쓴 건데 만약에 여사가 지금 시점에 앞서 앵커가 지적한 대로 너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한다면 거친 사진 한 장이면 돼요. 더군다나 자살 예방 차원에서 갔잖아요. 여러 잘 나온 사진 여러 장이 아니라 거친 사진 한 장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무 감각이 거친 사진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자살 예방과 관련된 어떤 사진 다리에 가더라도 그냥 너무 구도나 이런 거 없이 뉘앙스를 그냥 좀 험불한 여사가 약간 고생하는 듯한 사람 약간 더 뭐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위로한다든지 그런 식의 거친 사진 한 장이면 되지. 뭐 치킨, 피자 이 사진 빼고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되게 무난한 사진 한 장이면 되지 여러 사진을 이렇게 놓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 왜 이분들이 참모들이 왜 이러겠어요? 여사가 그걸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건 추측이에요. 전 다 추측이에요. 참모한테 물어본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동훈 대표는 고소를 하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한동훈 광노현 전 교육감의 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뉘앙스고 그리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본인에게 조언하고 좀 걱정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별적으로 고소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출마의 뱀부터가 독도 이야기하시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기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기결돼요. 자기가 교육감 되고자 하는 목적이
교육감은 서울시 아이들 교육 문제를 갖다 책임지는 수장이지. 예? 정치에 본인의 여의도 이재명 대표의 역할을 자기가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출마의 어떤 인식 자체부터 이분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집권당 대표로서 그런 올바른 발언 행위한 걸 가지고 바로 고발 조치하고 이 사람 지금 쉽게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한동훈 당대표가 이렇게 나 고발하는 거 이거 즐기면서 그러면 진성준 정책위장은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아예 출마를 틀어막는 내용이에요. 더 안 좋은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조언이고 지능이고 자기한테 아주 뭐 좋은 이야기로 들렸다고 그러고 이건 정치적인 편향성도 이만저만이 아닌 아주 볼상사나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나 진성준 의원이나 취지는 동일해요. 출마하지 마라. 출마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출마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거는 내가 고소할 거고 이거는 나에 대한 충언이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교육계의 수장이 된다는 게 일단 부적절해 보이고 그리고 도덕적 상식적으로 광노현 전 교육감은 선거범죄 중에 가장 죄질이 안 좋은 후보자 매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형을 집행 받은 지 만 10년이 지나서 피선거권은 법률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만 사면복권도 되긴 했고 그때 당선 무효가 되면서 국가에 반납해야 될 선거 비용 보전받은 비용 중에 30억이 넘는 돈을 돈이 없다고 안 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땡전 한 푼 없어서 국가에 추징당해야 될 돈을 30억이나 안 낸 분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법정 선거 비용만 40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이번 선거는 무슨 돈으로 치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육업계의 업자들 돈으로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돈은 한 푼도 없다는 분이. 그러니까 출마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박 실장은 어떻게 일단 이분은 뭐 교육감 나가는 것보다 정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한동훈 대표에게 각을 세우고 이런 것도 어떤 뭐 정치적 목적일 수도 있고 단순하게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어디 구의원을 나중에 나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의원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좀 곤혹스럽겠어요. 강로영 전 교육감 출마한다 그러면? 사실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단일화가 물론 진보 쪽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광노현 교육감이 기분 나쁘면 딱 끝까지가 그래 너도 안 돼 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분은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신스틸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오늘 두 번 바뀌었습니다. 원탑쇼 그다음에 스페셜 성태쇼 그리고 마지막엔 신스틸러로 돌아왔습니다. 자 김성태 전 의원 김홍남 전 의원 박성태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